네가 왜 내 엄마야? 에? 네가 왜 내 엄마냐고? 저는 친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제 앞에 선 낯선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지금 생각해도 믿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박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2세.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저를 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들킨 사람의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김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 61세의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김선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32년 동안 저를 키워준 사람, 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제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지은아 나는 김선영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들켰다는 두려움일까요? 저는 다시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거친 손을 한 이 여자.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옷에서는 낡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제 친엄마라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날 낳고도 다른 집 아이로 살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가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99.99%. 이 여자가 제 친엄마라는 확률. 그리고 김선영은 아니라는 확률. 그 숫자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3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제 질문에 박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그 눈물이 싫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 우는 게 말이 됩니까? 나한테 우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사실 제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자랐고 대학도 나왔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김선영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김선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은아, 대답하세요. 언제부터요? 김선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 전부터, 10년. 제가 22살 때부터 김선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박미숙이 뭔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김선영이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버림받았다는 감정. 그것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김선영의 딸? 아니면 박미숙이 버린 아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닌 그저 바뀐 존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지만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분노와 혼란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김선영. 저는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비.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12월 15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그날 2명의 여자가 같은 시간대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명은 박미숙. 당시 30세였던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박미숙은 임신 9개월 내내 남편의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남편은 술에 취해 그녀를 때렸습니다. 애 낳으면 돈이 더 드는데 왜 멋대로 임신했어? 박미숙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그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박미숙은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그냥 애만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녀는 딸을 낳았습니다. 2.8kg의 작은 아기. 박미숙은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또 한 명은 김선영. 당시 29세였던 그녀는 안정적인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그들은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나네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 딸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김선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신생아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미숙의 딸, 하나는 김선영의 딸. 핑크색 이름표가 각각의 발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밤 11시쯤 한 남자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미숙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내 마누라 어디 있어? 그의 고함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내 마누라 데리러 왔어.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박미숙의 병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출산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박미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년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애를 낳았어? 그는 박미숙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박미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아기가 있어요. 제발이요. 간호사들과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겁에 질렸고 신생아실의 아기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들이 울고 간호사들은 병원 복도의 소동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누군가 신생아실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숙은 아기를 안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고 간 아기는 김선영의 아기였습니다. 김선영 역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안고 간 아기는 박미숙의 아기였습니다. 이름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CCTV도 그날 밤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을까요? 당시 병원에는 이도현이라는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아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일 후 저는 박미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찾아갔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저는 그녀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허름한 빌라 1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녹슨 우편함. 이곳이 제가 태어났어야 할 집이었습니다. 박미숙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날 버린 사람이잖아요.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날 버렸냐고요? 나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병원에서 나를 다른 집 아이로 바꿔치기 한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저는 박미숙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 더 나은 삶?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이 날 버려서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아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2년 동안 쌓아온 제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김선영의 딸, 박미숙의 딸,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닌 존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미숙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싫었습니다. 사과로 뭐가 달라지나요? 32년이 돌아오나요? 제 정체성이 돌아오나요? 당신 아들은 어디 있어요? 저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최준호, 나랑 같은 날 태어난 그 아이 말이에요. 제 대신 당신 집에서 자란 그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박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도소? 왜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준호가 20살 때 아버지를 죽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최준호, 제자리에 있었어야 할 아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남편한테 맞으면서 자랐어. 매일 술 취한 아버지한테 맞았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그러다 20살 되던 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준호가 막았어. 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정당방위였어. 하지만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어. 15년 형을 받았어. 지금 12년째 복역 중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그 아이는 20살부터 35살까지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저는 박미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날 버려서 그 아이가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내가 그 집에서 자랐어야 했어요. 그럼 준호는 김선영 집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거잖아요. 박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준호의 인생을 망쳤어요.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준호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제자리에서 고통받은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박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준호 오빠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고, 미안하다고. 박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 다음 주 면회일에 데려갈게.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증오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박미숙에 대한 증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증오. 왜 나는 행복하게 자랐을까? 왜 준호는 지옥에서 자라야 했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면회일이 되기 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지은 씨입니까?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32년 전 그 병원의 관계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노인의 목소리.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박미숙이 언급했던 이름. 뭐라고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박미숙 씨한테 들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요? 네. 32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두 아이가 바뀌게 되었는지,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작은 카페에서 이도연을 만났습니다. 65세의 노인은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2년 전 그날의 진실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녹취록과 편지,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왜 아이를 바꾼 거예요? 이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일부러 지키기 위해? 이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미숙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심각한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원했죠. 그래서 박미숙이 딸을 낳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병원에 쳐들어왔습니다. 알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날 밤 박미숙의 남편은 신생아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딸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딸은 필요 없다고 소리치면서요. 다행히 경비원들이 그를 막았지만 박미숙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미숙은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간호사가 그런 부탁을 들어줬다고요? 아니요. 간호사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시 병원의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미숙의 간절한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이를 바꾼 거예요? 아니요. 박미숙 본인이 바꿨습니다. 저는 그저 CCTV를 끄고 기록을 조작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미숙은 신생아실에 들어가 당신과 김선영의 아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의 아기를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도연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미숙이 32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딸아,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그 지옥에 두고 갈 수 없었어. 대신 아들인 준호를 남겨두기로 했어. 준호는 남자아이니까 아버지가 덜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딸은 절대 안 돼. 내 아버지는 딸을 증오해. 너를 살리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어. 엄마를 용서해줘.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미숙은 딸인 당신이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준호를 희생시키기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준호는요?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그 집에서 자라며 아버지의 폭력을 견뎠습니다. 박미숙은 준호가 남자아이니까 조금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네. 준호는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미숙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만큼은 지켰으니까요. 제 감정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박미숙에게 퍼부었던 증오, 그 증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미숙은 32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멀리서 아무 말 없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면회 신청했습니다. 최준호 수용자요. 교도관은 저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준호, 33세, 제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 그는 수척한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지은이에요? 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왜요? 제가 오빠 자리를 빼앗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당신을 지킨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잖아요. 저 때문에 제가 그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 엄마의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는 딸인 당신이 아버지한테 당하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남자인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지만 딸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증오했어요. 만약 당신이 그 집에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나는 엄마를 지켰어요. 그리고 당신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미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박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날 지킨 거였어요.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박미숙은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았다니.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용감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리고 준호 오빠도. 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김선영을 만났습니다. 지은아.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저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 10년 전에 박미숙이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모든 걸 말해줬어. 알고 계셨어요? 응. 하지만 나는 너를 놓고 싶지 않았어. 32년 동안 키운 내가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김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박미숙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김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 씨,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진짜 어머니에게 가야 해요. 지은아, 선영 씨의 진짜 아들, 준호 오빠도 곧 출소해요. 그때 만나세요. 저는 김선영을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6개월 후 준호가 출소했습니다. 형기가 단축되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저와 박미숙은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빠. 준호는 우리를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자. 우리 셋이.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저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 최준호, 그리고 저. 어머니, 밥 먹어요.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고마워, 너희 둘 다 정말 고마워. 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함께잖아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박미숙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32년 동안 가장 큰 사랑으로 지켜준 것이라는 것을. 아, 네가 왜 내 엄마야? 그날 제가 소리쳤던 그 말.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이 제 진짜 엄마였다는 것을. 평생 저를 사랑하고 지키고 희생한 진짜 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딸이 되었다는 것을.